아기 호랑이 얼렁이. 숲속 어느 마을에 아기 호랑이 한 마리가 태어났어요. 엄마 호랑이는 아기 호랑이의 얼룩무늬가 예쁘다고 얼렁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죠. 얼렁이가 1살이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얼렁아, 오늘부터는 크게 우는 법을 배우자꾸나. 호랑이는 말이야, 울음소리가 우렁차야 하는 거야. 네, 알았어요, 엄마. 자, 그럼 엄마 따라 해봐요. 자, 하나, 둘, 어흥! 하나, 둘, 아응! 아니, 그렇게 말고 배에다 힘을 주고 큰 소리로 어흥! 얼렁이도 큰 소리로 울고 싶었지요. 하지만 목이 너무 아팠어요. 엄마, 목이 너무 아파요. 내일 하면 안 돼요? 그래. 그럼 내일 또 연습하자꾸나. 하지만 얼렁이는 목이 아프다고 우는 연습을 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우리 얼렁이 큰일 났네. 저렇게 우는 연습을 안 해서 어떡하지? 또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얼렁아, 이제 오늘부터는 달리기 연습도 해야 한단다. 먹이를 잘 잡으려면 숲속 동물 중에서 제일 빨라야 하는 거야. 네, 알았어요, 엄마. 자, 엄마 따라 달려보자. 자, 시작. 네, 알았어요. 자, 둘. 자, 얼렁아, 조금 더 빨리. 네, 알았어요. 아이고, 숨차. 아이고, 다리야. 엄마, 다리가 너무 아파요. 내일 하면 안 돼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 내일 또 연습하는 거다. 하지만 얼렁이는 목이 아프다고 우는 연습도 하지 않고 다리가 아프다고 달리기 연습도 하지 않았어요. 아휴, 우리 얼렁이 큰일 났네. 우는 연습도 하고 달리기 연습도 열심히 해야 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얼렁이는 아기 동물들이 모여노는 놀이터에 가보았어요. 마침 놀이터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우와, 잘됐다. 오늘은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그네를 마음껏 탈 수 있겠네. 얼렁이가 신나게 그네를 타다가 그만 쿵 하고 떨어졌지 뭐예요. 아고야, 엉덩이 아파. 엄마. 바로 그때였어요. 원숭이 한 마리가 놀이터를 지나가다가 울고 있는 얼렁이를 보고 깔깔 웃었어요. 얼렁이 너 겁쟁이 울보로구나. 뭐? 나보고 겁쟁이 울보라고? 난 숲속의 왕 호랑이라고. 숲속의 왕은 무슨, 모래바닥에 떨어져서 조금 아프다고 엄살 부리면서 엉엉 울고 있구만. 저 원숭이를 어떻게 혼내주지? 그래, 큰 소리로 무섭게 울어서 깜짝 놀라게 해줘야겠다. 엄마 말씀대로 배에다 힘을 주고 큰 소리로 하나, 둘, 아웅! 얼렁이는 자기가 큰 소리로 한번 어흥하면 원숭이가 무서워서 벌벌 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원숭이가 배를 잡고 깔깔 웃는 거예요. 뭐? 앙? 앙? 너 호랑이 아니지? 너 고양이구나? 얼렁이는 고양이래요. 고양이래요. 원숭이가 얼렁이를 놀리면서 막 달아났어요. 뭐? 고양이? 야! 너 거기 안 서! 얼렁이가 원숭이를 잡으려고 막 달려갔지만 달리기 연습도 하지 않은 얼렁이는 원숭이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얼렁이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이제부터 우는 연습과 달리기 연습 열심히 할게요. 그래? 아유, 그래. 우리 얼렁이. 자, 그럼 엄마 따라 한번 해보자. 배에다 힘을 주고 큰 소리로 하나, 둘, 어흥! 네. 하나, 둘, 아흥! 아, 괜찮아. 자꾸 하면 잘할 수 있어. 자, 다시 한번. 어흥! 아흥! 아흥! 얼렁이는 목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꾹 참고 열심히 연습했죠. 친구들에게 또 놀림을 받으면 안 되니까요. 다시 한번. 아구 목이야. 한 번 더. 하나, 둘, 이게 뭐지? 이제 좀 되는 건가? 이제 좀 큰 소리가 나네? 엄마, 들었어요? 저 잘했지요? 그래, 얼렁아. 정말 장하구나.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네, 알았어요, 엄마. 또 해볼게요. 하나, 둘, 우와, 얼렁이의 어흥 소리가 숲속 멀리까지도 들릴 것 같아요. 이제 얼렁이도 훌륭한 숲속의 왕 호랑이가 될 수 있겠죠. 우렁이 각시. 옛날 어느 마을에 혼자 사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젊은이는 농사일을 하다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휴, 이 벼가 다 자라서 곡식을 거두면 누구랑 먹나? 나랑 먹지요. 젊은이는 깜짝 놀라 물었어요. 거기 누구요?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젊은이는 큰 소리로 다시 말해보았어요. 이 벼가 다 자라면 누구랑 먹나? 나랑 먹지요. 거기 누구요? 젊은이가 펄쩍 뛰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우렁이 한 마리만 눈에 띄었어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우렁이가 말을 하다니. 젊은이는 몹시 놀라서 논바닥에 철푸덕 주저앉고 말았어요. 제발 저를 데려가 물독에 넣어주세요. 아이, 해라 모르겠다. 젊은이는 우렁이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다음날 아침 젊은이가 일어나 보니 아침상이 떡하니 차려져 있지 뭐예요? 아니, 누가 상을 차려놓았지?
젊은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아침을 맛있게 먹고 일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점심때 돌아와 보니 이번에는 점심상이 차려져 있지 뭐예요. 게다가 집안까지 말끔히 치워져 있었어요. 이런 일이 며칠 동안 계속되었어요. 마침내 젊은이는 일하러 가는 척하고 몰래 숨어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물독에서 우렁이가 기어나오더니 아름다운 아가씨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가씨는 달그락달그락 설거지를 하고 보글보글 맛있는 점심상을 차렸어요. 그리고는 다시 우렁이가 되어 물독 속으로 퐁 하고 들어왔죠. 이거 붙잡았어야 되는데. 다음 날도 젊은이는 몰래 숨어서 아가씨를 기다렸어요. 조금 있으니 우렁이가 물독에서 나와 또 아름다운 아가씨가 되었어요. 젊은이는 후닥닥 뛰어가서 아가씨의 손을 덥석 잡았죠. 아가씨, 우리 같이 살아요. 안 돼요. 저는 용왕의 딸이라서 사람과 부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당신에게 힘든 일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외로운 젊은이는 끝내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하여 젊은이와 아가씨는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었답니다.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나라의 임금님이 젊은이가 사는 마을에 들렀다가 아름다운 우렁이 각시를 보았어요. 오, 이렇게 어여쁠 수가. 궁궐로 가서 나와 살자. 안 됩니다, 임금님. 이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그래? 그럼 저기 있는 두 산의 나무를 누가 빨리 배나 내게 하자. 네가 이기면 내 재산의 반을 주고 내가 이기면 네 아내를 데려가겠다. 젊은이는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임금님에게는 신하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기를 해보나 마나 임금님이 이길 게 뻔했지요. 이 일을 어쩌면 좋소? 서방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렁이 각시는 얼른 편지 한 통을 쓰더니 젊은이에게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도 빼주었죠. 이걸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젊은이는 우렁이 각시가 시키는 대로 가락지와 편지를 바다에 휙 던졌어요. 그러자 갑자기 바닷물이 쫙 갈라지면서 길이 생겼죠. 그 길은 용궁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어서 오게, 어서 와. 용왕님은 젊은이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그리고 호리병을 하나 건넸지요. 이걸 가져가면 도움이 될 것이네. 부디 내 딸과 행복하게 잘 살게나. 젊은이가 용궁에서 나와보니 임금님은 벌써 나무를 베고 있었어요. 딱하기도 하지.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임금님은 신이라서 신하들에게 명령했어요. 자, 서둘러 나무를 베어라. 젊은이는 호리병을 내려다보며 울상을 지었어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젊은이는 호리병 뚜껑을 열어보았어요. 그러자 호리병에서 도끼를 든 작은 사람들이 오글오글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쾅쾅 작은 사람들이 두어 번만 도끼질을 하면 쿵쿵 커다란 나무들이 힘없이 쓰러졌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많던 나무가 다 베어졌어요. 임금님은 아직 반도 못 베었는데 말이죠. 아니,
이럴 수가. 내기에서 진 임금님은 화가 잔뜩 났어요. 잠깐! 한 판으로 끝나는 내기가 어디 있느냐? 자, 그럼 이번에는 말 타고 달리기 내기를 하자. 임금님은 말을 타는 데는 선수였어요. 게다가 임금님의 말은 빠르기로 이름난 천리마였지요. 젊은이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렁이 각시는 웃으며 손을 꼭 잡아주었죠. 걱정 마세요. 호리병이 있잖아요. 젊은이가 호리병 뚜껑을 열자 이번에는 마르고 작은 말이 나왔어요. 서 있기도 힘들어 보이는데 그 말을 업고 갈 테냐? 임금님은 비아냥거리며 먼저 달려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젊은이의 말이 쏜살같이 달려나가더니 어느새 임금님의 말을 휙 앞질러버린 거예요. 아니, 방금 지나간 게... 임금님은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임금님은 약이 올라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다시 하자. 이번에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내기를 하자. 그때 신하들이 옆에서 임금님을 말렸어요. 보통 젊은이가 아닌 듯합니다. 여기서 그만두시지요. 소 뒷걸음치다 쥐잡은 꼴이지. 이번에는 반드시 이기고 말겠다. 임금님은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나라에서 가장 크고 빠른 배를 준비하라 일렀어요. 이번에도 젊은이가 호리병 뚜껑을 열자 아주 작은 배가 나왔어요. 아이고, 그게 배란 말이지. 웬 나뭇잎인가 했네. 임금님은 배를 잡고 깔깔 웃어댔어요. 그런데 곧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젊은이의 배가 미끄러지듯 쭉 나아가 임금님의 배를 가볍게 앞질렀던 거예요. 아니, 방금 지나간 게... 임금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젊은이의 배는 바다 건너편 섬을 돌고 왔어요. 다시 해! 다시 해! 임금님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시커먼 구름이 하늘을 뒤덮더니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어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요! 임금님의 배는 마구 흔들리다가 마침내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어요. 하늘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맑게 개었어요. 배를 꿀꺽 삼킨 바다도 어느새 잔잔해졌지요. 어휴, 하늘과 바다가 모두 젊은이 편이었네 그려. 어이구, 그러게 보통 젊은이가 아니야.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니까. 사람들은 젊은이를 새 임금님으로 모시기로 했어요. 그 뒤로 젊은이와 우렁이 각시는 나라를 잘 다스리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효성 깊은 호랑이.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한 나무꾼이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나무꾼은 부지런히 땔감을 해다 팔아서 늙은 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모셨어요. 어머니, 나무 한 짐 후딱 해올게요. 오냐, 요즘 호랑이가 자주 나타난다니 조심하렴. 네, 걱정 마세요. 나무꾼은 지게를 짊어지고 꼬불꼬불 오솔길을 따라 산속으로 깊숙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를 어쩌죠?
새까먼 그림자 하나가 슬금슬금 나무꾼 뒤를 따라갔답니다. 이 나무가 좋을까? 저 나무가 좋을까? 나무꾼은 아무것도 모른 채 쿵쿵 도끼질을 하기에 바빴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어흥! 천둥 같은 소리가 나더니 호랑이 한 마리가 휙 뛰쳐나왔어요. 나무꾼은 깜짝 놀라서 땅바닥에 풀썩 주저앉았지요. 아이고, 이젠 꼼짝없이 죽었구나. 아이고, 나 죽으면 어머니는 어떡하지? 눈앞이 어질어질, 가슴이 쿵쾅쿵쾅. 나무꾼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호랑이는 입을 딱 벌리고 한 발 한 발 다가왔어요. 아이고, 어머니! 나무꾼은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때 한 가지 꾀가 퍼뜩 떠올랐지요. 나무꾼은 호랑이 앞에 넙죽 엎드렸어요. 아이고, 형님, 저를 모르시겠어요? 호랑이는 멀뚱멀뚱 바라보다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네 이놈! 너는 사람이고 나는 짐승인데 내가 어찌 네 형님이란 말이냐? 나무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이대로 호랑이 밥이 될 수는 없었지요. 오래전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간 형님이 지금까지 집으로 오지 않아서 어머니와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어머니께서 형님이 호랑이로 변하는 꿈을 꾸셨다더니 참말이네요, 형님. 나무꾼은 정말 형을 만난 듯 꺼이꺼이 울었어요. 호랑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형님, 호랑이가 되시더니 사람이었을 때의 일을 모두 잊으셨군요. 내가 사람이었다고? 그게 정말이냐? 호랑이는 나무꾼의 거짓말에 깜빡 속아 넘어가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나무꾼은 속으로 얼큰이 하면서 호랑이의 앞발을 덥석 잡았어요. 형님, 저와 함께 집으로 가요. 밤낮으로 형님 걱정만 하시는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어머니가 나를 걱정하고 계시다니. 호랑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우야, 내가 너를 몰라보고 큰일을 저지를 뻔했구나. 나도 당장 달려가서 어머니를 뵙고 싶다만 오히려 날 보고 크게 놀라실까 걱정이다. 그러니 네가 나를 대신하여 효도를 해다오. 네, 꼭 형님 목까지 효도를 다할게요. 나무꾼은 큰 절을 하고는 풀이 나게 산 아래로 내달렸어요. 다음날 아침 나무꾼이 마당에 나가보니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가 놓여 있었어요. 이게 웬일이람? 나무꾼의 입이 한방만하게 벌어졌어요. 누군지는 몰라도 참 고맙구나. 어머니도 좋아서 벙실벙실 웃었어요. 그때 산 쪽에서 어흥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하, 어제 그 호랑이가 놓고 간 게로구나. 나무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랑이는 그 뒤로도 사슴, 토끼 같은 짐승들을 계속 물어다 주었어요. 나무꾼은 그것들을 팔아 좋은 집도 사고 예쁜 각시와 결혼도 했지요. 어머니는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며 기뻐했어요. 호랑이의 효성이 참으로 지극하구나.
그 마음을 생각했으라도 내가 어머니를 더 잘 모셔야겠다. 나무꾼은 호랑이가 정말 형님처럼 느껴졌어요. 몇 년이 지난 뒤 어머니가 그만 병이 나서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어머니, 어머니. 나무꾼은 목 놓아 울었어요. 어흥, 어흥. 저 멀리 산에서는 호랑이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졌답니다. 그 뒤 호랑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나무꾼은 나무를 하러 산에 갈 때마다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별일 없이 잘 지내면 좋으련만. 나무꾼은 진짜 형님을 생각하듯 호랑이를 그리워하고 걱정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늘은 어머님 무덤에 좀 가봐야겠다. 나무꾼은 지게를 지고 구불구불 산길을 따라갔어요. 볕이 잘 드는 어머니 무덤가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어요. 세상에, 호랑이가 어머니 무덤 옆에 힘없이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나무꾼은 지게를 훌쩍 벗어던지고 달려갔어요. 형님, 정신 차리세요. 어서 눈 좀 떠보세요. 나무꾼은 호랑이를 끌어안고 울먹였어요. 형님, 어쩌다 이렇게 야위셨어요? 나무꾼은 호랑이의 등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어요. 호랑이는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눈을 떴어요. 울지 마라, 아우야. 나는 이제 살고 싶은 마음이 없구나. 어머니께 효도도 제대로 못한 불효자식이 살아서 무엇하겠느냐. 그래도 멀리서나마 어머니를 뵐 때가 좋았다. 그땐 사냥을 하는 게 마냥 신이 났는데. 호랑이는 말을 다 잊지 못하고 끝내 눈을 감고 말았어요. 형님, 형님. 나무꾼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처럼 목 놓아 울었어요. 나무꾼은 호랑이를 어머니 무덤 옆에 묻어주었어요. 형님, 이젠 어머니 곁에서 편히 쉬세요. 어디에선가 호랑이가 고맙다며 어흥 하고 인사하는 것 같았지요. 그 뒤 나무꾼은 정성을 다해 어머니와 호랑이의 무덤을 돌보면서 살았답니다.